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도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생활 패턴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흔해졌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특정 증상을 완화하는데 집중할 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기능의학에서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의학에서는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생선을 자주 먹지 않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핍될 수 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처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신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지속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능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과 생활 방식,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한 방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같은 영양제라도 복용 방법과 시간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영양소는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하고 어떤 영양소는 공복에 먹어야 한다. 특정 영양소는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서로 방해하는 조합도 있다. 따라서 영양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흔히 영양제를 선택할 때 단순히 유명 브랜드이거나 가격이 비싼 제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평소에 생선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메가3 보충이 필요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마그네슘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영양소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원료의 출처와 흡수율, 첨가물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다. 또한 인공색소나 보존제가 포함된 제품보다는 최소한의 첨가물만 들어간 제품이 더 안전하다. 무엇보다도 영양제는 기본적인 식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기능의학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양제 섭취를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양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영양제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다양한 증상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눈에 띄는 병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피로감, 면역력 저하, 잦은 감기, 근육 경련, 집중력 저하 같은 작은 신호들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결핍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D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면역력, 뼈 건강, 염증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라고 하면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특이한 영양소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햇볕을 쬐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사무직 근무를 하는 사람들, 학생들, 고령층은 더욱 결핍 위험이 크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만성 피로와 근육 약화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면역력 저하도 주요한 문제다. 비타민 D는 체내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저하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이다.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는데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직사광선을 피부에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햇볕을 매일 쬐기는 쉽지 않다. 계절, 기후, 생활 패턴에 따라 햇빛 노출량이 달라지고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씨에는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활성형인 D3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2보다 D3가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면 하루 중 언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욱 잘 된다. 하지만 비타민 D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권장되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고용량을 단기간 복용한 후 유지 용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얻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거나 식단에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올바르게 채워가는 것이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필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메가3는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다. 필수 지방산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오메가6는 가공식품과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많이 섭취되는 반면 오메가3는 생선이나 견과류, 일부 해조류 등에만 포함되어 있어 섭취량이 부족해지기 쉽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불균형해지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 그리고 동물성 오메가3인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이다. ALA는 아마씨유, 치아씨드 같은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로 변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은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지방산으로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메가3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며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혈관 건강도 오메가3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이코사펜타엔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꾸준한 섭취를 통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일본이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메가3는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증은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염, 염증성장 질환, 아토피 등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메가3는 이러한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메가3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매일 생선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제품의 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순물이 제거된 고순도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한 알당 함유된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의 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복용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공복에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보관 방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메가3는 구조적으로 산화되기 쉬운 지방산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하고 캡슐이 투명한 제품보다는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산패된 오메가3를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충제 섭취와 함께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를 병행하면 산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부족할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메가6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식단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오메가3가 뇌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지방산이라면 장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는 유산균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 장은 면역 체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며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전반적인 건강을 조절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변비를 넘어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몸과 공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익균이 많으면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유해균이 증가하면 염증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도 있다.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다. 유산균은 이러한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균이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대표적인 균주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유산균을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내에서 유익균이 잘 정착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로 유산균이 장에서 정착하여 증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산균을 섭취할 때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채소와 과일 같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섭취하면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섭취하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더 잘 증식할 수 있다. 또한 유산균은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단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장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균주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균주가 포함된 제품일수록 장내 환경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살아있는 균이 장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캡슐 형태가 장용 코팅이 되어 있는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 과정에서 유산균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정신 건강 유지 등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중요한 요소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유익균을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장 건강이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미네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매일 피로를 느끼거나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다. 한국인의 식단은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 적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많아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커피나 술을 자주 마시는데 이는 체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 결핍을 더욱 악화시킨다.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다.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세포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불면증과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는 마그네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는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되는데 이를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잦은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도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식단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녹색 잎채소, 견과류, 바나나, 콩류, 통곡물이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꾸준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마그네슘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흡수율과 효과가 각각 다르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나 수면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반면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 완화 효과가 있지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체에 충분한 양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복용 시간도 중요하다.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돕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욱 증가한다.
특히 비타민 B6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원활해지고 칼슘과 균형을 맞춰 섭취하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철분과는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 마그네슘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그네슘 보충제를 처음 섭취할 경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그네슘만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착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결국 건강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지는 균형의 문제다. 올바른 영양제 섭취는 건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일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이 완성된다.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주로 섭취한다면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수적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영양소의 흡수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속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식사뿐만 아니라 수면 역시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마그네슘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수면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 저하와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신체는 자연스럽게 회복력을 되찾는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다고 해도 꾸준한 운동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영양소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 또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조절에 관여하지만 근육 자체가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규칙적인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타민 D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는다고 해도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체의 회복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적절한 휴식과 명상,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신체 건강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양제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여러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철분과 마그네슘은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해야 효과적인 영양제가 있는가 하면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제도 있다. 이를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영양제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과잉 섭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미네랄 역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나의 몸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지속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이 완성된다. 영양제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